안녕하십니까? 레고팜TV의 이무영입니다. 서부권의 중심에 수색 증산 뉴타운이 있죠. 수색 증산 뉴타운에 여러 재개발 현장들이 있는데 2020년 상반기를 뜨겁게 달굴 구역이 증산 2구역인 것 같습니다. 증산 2구역. 어느덧 일반 분양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훌륭한 입지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많이들 기다리신 예비 청약자들이 계실 텐데요. 본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궁금증이 해소되었으면 합니다. 본 영상에서는 세대수, 분양 가격, 분양 시기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료 출처는 증산 2구역 조합에서 조합원들에게 우편물로 발송된 내용 중에서 일반 분양 관련돼서만 내용을 이렇게 추출했고요. 관리처분 계획, 이제 관리처분 변경을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단축시키기 위해서 공람을 먼저 들어갔더라고요. 2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 공람 기간이죠. 그것은 이제 조합원들한테 중요한 내용이고 일반 분양 관련 분들한테는 관심 없는 내용이지만 어쨌든 자료 출처는 조합의 자료를 이용해서 보여드린다. 이 정도요. 세대수나 이런 걸 보기 시기 전에 증산 2구역 단지 내 배치도를 한번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증산 2구역 관련돼 가지고 단지 내 배치도 또는 그 평형별 내부 유니트는 제가 영상으로 다 올려놓았어요. 유튜브에서 증산 2구역 검토해 보시면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것 같고 여기서는 간략하게만 알아볼게요. 증산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게 하나의 이제 구역인데 도로 때문에 4개의 블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블록, 2블록, 이쪽에 3블록, 그리고 이 수색 대로변쪽가 4블록, 이렇게 블록이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 중에서 임대아파트 관련된 부분이 이쪽에 있고요. 또 이 블록에서 임대아파트가 이쪽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분양 관련돼 가지고요. 지금 1블록부터 한번 가볼까요? 지금 분홍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B타입입니다. 84 B타입이고요.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이 이제 84 C타입. 일단 이 타입, 평형대하고 타입을 알아야만 이 뒤에서 좀 쉽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고요. 이 블록 같은 경우에는 25평형대가 주력인데요. 이제 이게 59제곱미터죠. 59제곱미터 이게 이제 B타입이죠. 타워형이고 사이드로 붙어 있는 것이 이제 판상형으로 A타입입니다. 25평형이고요. 이 중간 그러면 201동, 202동, 203동이 그렇다는 거고요. 중간에 있는 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74제곱미터입니다. 29평형 또는 30평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이 평지 쪽으로 3블록인데요. 3블록은 전체적으로가 다 84제곱미터로 되어 있고요. 이제 가장 DMC역에 가까운 쪽으로가 2타입. 선호도가 높죠. 2타입. 이제 2개 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게 C타입이 되겠죠. 84 C타입.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게 301동일 거예요. 이쪽이 A타입. 그리고 302동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판상형 구조로 되어 있는 이게 D타입입니다. D타입. 그리고 여기서도 D타입이 나오네요. D타입. 그리고 여기는 이제 B타입이고요. 이건 당연히 C타입이죠. 304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B타입이고요. 이쪽이 A타입. 판상형 쪽이. 이쪽이 C타입이겠네요. 그리고 4블록 쪽에 가면은 여기는 이제 24평형 아파트라고 보셔야 돼요. 55제곱미터죠. 그래서 여기서 타입이 A타입, B타입 두 가지가 나옵니다.
공이 이 타입, 평형대 타입은 닿대. 조합원 일반 분양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조합원들에게 우선적으로 좋은 층이 가다 보니까 일반 분양은 이제 저층으로 나온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이 단지 내 배치도 부분은 다른 2구역 단지 내 배치도를 제가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예, 이 영상 하나로만 끝내려면 이 정도 알고서 이제 들어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증산 2구역이 일반 분양 세대수가 얼마가 될까? 이제 임대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 아래쪽에 이제 일반 분양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1388세대죠. 1388세대 대단지입니다. 초역세권의 대단지가 이제 1388세대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보류지가 6개가 잡혀 있네요. 네, 보류지 6개 잡혀 있고 이것은 의미 없고요. 일반 분양 쪽에서 보면은 이제 여기 타입별로 55A 쭉 넘어가면요 6세대, 55B 타입이 33세대.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2-4 블럭에서 일반 분양으로 공급된다는 소리죠. 그리고 이제 59A 이것은 이제 2블럭 쪽에 있는 거죠. 59가 이 59A는 일반 분양이 없네요. 그럼 조합원들이 다 가져갔다는 소리고요. 조합원이 1층 간다는 소리입니다. 이제 59B 타입 같은 경우에 일반 분양이 5개예요. 그러니까 1층밖에 나올 수 있는 게 2블럭에 201동, 202동, 203동 그렇잖아요. 그럼 일단 1층에 다 깔린다는 소리죠. 5개밖에 안 되니까. 그럼 일반 분양 하고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25평형대는 별 의미가 없겠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C타입, D타입이 있어요. 59C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상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15개가 나오고 59D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개가 나오네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있는 타입이 74A인데 이게 22개. 전체적인 세대수가 37세대 중에서 22개니까 좀 많이 나오죠. 경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이 이제 34평형인데 이게 타입이 5가지가 있어요. 84A, B, C, D, E까지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84A 같은 경우에는 47세대가 일반 분양이고 84B 같은 경우에는 115세대가 일반 분양이죠. 근데 C타입 같은 경우에는 155세대가 일반 분양입니다. 그러면 84 C타입하고 B타입이 대수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84 B타입이 이제 타워형이고 C타입이 이제 판상형이죠. 양 사이드 날개로서 각 동마다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좀 많고 84D 같은 경우가 이제 41세대 세대수가 그렇죠. 판상형 구조이고 84E 같은 경우는 14세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세대수가 전체적으로 이제 일반 분양 세대수를 봤고요. 이 일반 분양 세대수를 가지고서 특별 공급분하고 일반 분양 분하고 이제 나눠지게 되겠죠. 향후에 아직은 거기까지는 숫자가 나오지는 않았고요. 증산 2구역 같은 경우에 지금은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고 가격이 상승 쪽에 있다 보니까 매물이 많이 귀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입별로 어떤 구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입주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타입마다 가격대는 향후에 벌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가장 선호하는 타입이 D하고 E 같아요. 호불호는 갈립니다만 D하고 E가 선호도가 수요가 굉장히 높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타입은 이제 84D죠. 방이 4개고 포베이이고 이제 바람도 잘 통하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만 또 대표성을 갖는 것은 84E거든요. DMC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정남향이고 타워형이고 3베이이고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84E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14세대다 보니까 그건 이제 2동이잖아요. 그러면 저층이죠. 1층부터 4층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84D 같은 경우에 세대수가 41세대까지 나오다 보니까 10층까지는 일반 분양으로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더 구체적인 자료는 이전 영상을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증산 2구역에서 단지 내 배지도 세대별 유니트 관련돼 갖고 제가 자세하게 관리처분 책자를 가지고서 올려놓은 내용이 있으니까 참조하시고 일반 분양 내용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일반 분양 세대수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에는 이제 가격이 궁금하시잖아요. 가격이 열리질 않았었어요. 전화상으로도 많이 문의가 오시고 그랬었는데, 예, 여기 분양 가격이 나옵니다. 다만 이건 이제 평균 분양가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층마다 가격은 조금씩은 차이가 나겠죠. 그리고 옵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또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죠. 어쨌든 55A, 55B 이것은 2-4 블록 쪽에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가격대가 5억 6,400, 5억 5천 이 정도 금액이네요. 그리고 이제 평당 금액이 2,145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다음에 25평형이 ABCD 4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일반 분양 개수가 이제 거의 없잖아요. 이거 55A 없죠, 아예. 55B 같은 경우에 5개라고 했죠. 55C하고 55D는 15개, 10개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판상형 구조예요. 금액은 이제 동일하게 잡혀 있는데 금액대가 5억 3천, 5억 3,800 이 정도 잡혀 있네요. 25평형 같은 경우에는 AB 타입이 물론 좋습니다만 없잖아요. 개수가. 그러면 이거 보류지는 빼고요. 55C 같은 경우도 괜찮을 겁니다. 3베이이면서 물론 층수는 뭐 저층이겠습니다만 가장 스탠더드한 형태가 59C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4A 같은 경우에 금액이 6억 4,800 잡혀 있네요. 그리고 이제 34평형 84A, B, C, D, E 5가지인데 84A 같은 경우에 이제 7억 2,700 잡혀 있고요. 84B 같은 경우가 7억 4,300, 84C 같은 경우가 7억 2,900, 또 84D가 7억 3,300, 84E가 7억 4,300 이렇게 잡혀 있네요. 금액만 놓고 본다면 84B하고 84E가 금액이 평균 분양가가 똑같아요. 7억 4,300까지 그렇게 잡혀 있죠. 84B 같은 경우에는 타워형이고요. 2베이입니다. 84E 같은 경우에는 3베이이고요. 84D 같은 경우에는 4베이인데 금액이 상대적으로 84B보다도 한 1,000만 원 정도가 저렴하죠. 개수는 이제 84B하고 84C가 일반 분양 개수가 115개, 155개 정도 잡혀 있다고 했죠. 84D 그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보류지 같은 경우에 나중에 공개 입찰을 통해서 최고가로 거래될 거니까 이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점수가 얼마가 될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궁금하시죠? 이제 가격까지는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제 개인적인 예전에 제가 영상으로 올린 것 중에서 커트라인이 64점에서 67점 정도를 봤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커트라인이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70점, 뭐 72점 이 정도라면 이제 그냥 거의 안정권이라고 편안하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커트라인이 60점대 중반에서 후반까지도 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해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선호도 부분 좀 튀어나올 수 있죠. 점수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공략할 수 있는 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84B, 84D 이 두 가지가
점수가 안정적인 분들은 이 저 두 가지 타입을 공격적으로 진행해 보는 것도 어떨까, 불만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잡혀 있고요.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조합원 가격이니까 조합원하고 일반 분양가하고 차액입니다. 실질적으로 옵션을 집어 넣는다면 조금 더 차이가 나겠죠.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하시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84, 2 같은 경우가 7억 4,300이잖아요. 그러면 옵션 집어넣고 향후에 취득세까지 고려한다면 7억 후반 가 있겠네요. 원가 측면에서. 그 정도 가 있으면 청약을 당첨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뭐 미래 입주할 때 시세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 상당히 시세 차익이 나죠. 최소 한 4억 정도는 나지 않을까요? 조금 이건 보수적으로 보는 금액입니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본다면 그 위로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증산 2구역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청약을 한 사람들이 당첨이 된다면 당첨자 발표일부터 입주 시까지는 이제 전매 제한이 걸릴 거고요. 입주 이후에는 거래할 수는 있죠. 매매는 자유롭지만 다만 이제 2년 거주 요건을 못 채우면 중과되잖아요. 또 보유 기간도 있고 그런 것들은 고려하셔야 되고요. 따라서 일반 분양 물량이 매매로 쉽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입주하고 나서도 2년 이후에 시세를 반영해서 매물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세대수하고 분양 가격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이제 분양 시기를 알아봐야 되는데 사실 분양 시기는 아직은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상치로 한번 분양 시기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 이제 변경총회를 조합원들이 할 거니까 이건 중요하지 않죠. 실질적으로 이게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총회들이 다 지금 연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증산 2구역도 총회가 연기되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조합원들 공란 공고까지도 지금 앞당겨서 하잖아요. 어쨌든 일반 분양 관심이 있으신 분들 저건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이 2020년 4월 말까지였잖아요. 그래서 그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려면 4월 말까지는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4월 말까지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이 들어가는 시기고요. 스케줄상으로 일반 분양을 할 수는 없죠. 이 시기가.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는 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들어간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일반 분양을 언제 할까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본다면 이 일반 분양은 올해가 2020년도잖아요. 예, 올해 기준으로 본다면 5월 중순에 시작할 수 있을까요?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조금 여유를 더 볼게요. 아니다. 빠르면 5월 중순부터 시작이 될 것 같아요. 특별 공급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6월 초에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스케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이제 일반 분양에 대해서 금액 확정해서 공고하는 시기가 4월 중순에 할지 4월 말에 같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쫓아오는 게 이제 일반 분양이 되겠죠. 증산 2구역 같은 경우에 아직 뭐 더 분양 시기는 확정이 되지 않았으니까 제가 예상치로 이 정도 윤곽을 잡아 드리고요. 그러면 금액을 얼마를 준비하면 될까? 기본 계약금 20%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마 30%는 아니겠죠. 네, 20%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중도금이 60%가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잔금이 또 한 20%가 되겠죠? 이 정도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점수가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자금 계획을 이렇게 세우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 가격, 이제 분양 예상 금액은 봤잖아요. 뭐,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그, 금액이 만약에 분양가가 7억 5천이다. 가정을 해볼게요. 7억 5천이라고 한다면, 계약금이 1억 5천 필요하죠. 20%니까요. 그리고 중도금이 60%로 잡힌다라고 한다면 중도금 1, 2, 3, 4회차까지는 이제 대출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5회차하고 6회차 그러면 7억 5천을 예상했을 때 7,500만원 5회차 6회차를 준비를 하셔야죠. 두 번이 또 그러면 여기서 5회 6회차만 놓고 본다면 이게 또 한 1억 5천이 되겠네요.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잔금은 중도금 상환하면서 대출이 새롭게 발생하는 거니까 신경 쓰실 거 없잖아요. 그리고 7억 5천에 만약에 분양을 받으셨다면 만약에 그리고 자금이 안 돼서 입주 못 한다면 전세 놓으시면 되잖아요. 아무런 문제 없잖아요. 전세 놓고도 어느 정도 차익은 나올 것 같은데요. 본인이 이제 자금 계획을 이 정도 세우면 되겠죠. 그럼 전체적으로 한 3억이 필요하네요. 만약에 중도금 낼 돈이 없다면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연체시키면 어떨까요? 지금 증산 2구역 같은 경우에 입주 시기를 2022년 3월 말로 보고 있거든요. 3월 말. 그렇다면은 사실 중도금 5회차, 6회차는 연체시킨다고 해서 커다란 불이익은 아니에요. 금리가 좀 뭐 한 7%로 7, 8%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연체금리를 그러면 5회차, 6회차는 연체시키고 바로 잔금해서 입주하면서 대출 일으킨다. 이렇게 본다면 점수가 되시는 분이라면 현금 1억 5천 있으면 당연히 청약해야죠. 이유 불문하고 이 정도 자금 스케줄을 세우면 될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증산 2구역 일반 분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수색 증산 뉴타운이 개발 정비사업장이 많아요. 그래서 무서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 일반 분양을 준비하는 데가 수색 6구역, 수색 7구역, 수색 13구역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 상반기에 2020년 상반기에 4개 사업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반 분양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부권 수색 증산 뉴타운이 올 5월 시장이 아주 뜨거워질 것 같아요. 외부의 관심도 많이 받고 또 점수가 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청약하실 것 같고 제가 보수적으로 봤을 때 당첨되신 분들이 약 4억 조금 더 공격적으로 보면 더 위쪽으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현금 한 1억 5천 가지고서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증산 2구역 알아보았고요. 저는 레고팜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구독하기가 제가 조금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그렇습니다. 아직은 광고 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세요. 일반 분양 관련돼서는 이렇게 전화 문의도 많이 오시고 그러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 전화 응대 할 수 없고요. 얘기하다 보면 많이 길어져요. 그냥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런 영상 시청하시고 또 조금 더 기다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정확한 자료들이 나올 테니까요. 그때는 제가 좀 더 긴 영상을 통해서 그 평형대별로 내부 층수까지 해가지고 맞물려서 한 번 더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영상 시청하시고요. 구독하기 하면 꾹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